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빅터 전문가입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느새 1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리고 이번 주 또 어떤 이슈를 제가 가지고 왔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아침 1시간 좀 좋은, 유익한 시간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CES, CES 박람회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성황리에 끝났고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어떻게 상승을 했었는지 노란 톡방에 오셨던 분들은 유익하게 정보를 얻어 가셔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어, 이번 주도 제가 이슈를 가졌죠. 먼저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전략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리려고, 어, 알차게 좀 준비를 해 왔어요. 근데 시장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죠? 시장이 어려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체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시장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위험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파생상품을 비중을 조금 투자를 해서 이 현물 주식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이 선물 거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제가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제가 굳이 강조 안 드려도 노란 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고 있고 뭔가 조금씩 챙겨가야 되죠. 예컨대 이제 주식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내야 얼마죠? 겨우 1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100만 원 혹은 최소 30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게 이런 변동성 상품을 건드리는 것이 좋다. 다만 혼자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전략들을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전략을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한 번씩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 목차입니다. 이번 주 목차는 이렇게 가져왔고요. 사실상 네거티브하다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별로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전략은 제가 방금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파생 시장으로 좀 해지 매매를 진행해서 현금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종 비중을 오히려 이 연초 되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비중을 좀 늘리신 분들도 계세요. 알게 모르게 그런 전략들은 제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매크로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 연준의 페드가 풀었던 이 달러들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혹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테이퍼링으로 인한 이제 긴축 발작 혹은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화요일 날 선 반영이 돼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관련된 전략을 한번 또 풀어볼 거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이거 잠시 후에 노란 톡방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사일 발사 북한 미국 말고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올해 4건이나 했습니다. 4건. 총 4기를 발사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뒤쪽에서 이 유엔 안보리 회의가 20일 날 오늘이죠.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런 관점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 관련돼서 비중 축소해야 될 관련주들과 비중을 확대해야 될 관련주들 잠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NFT 서울 2022년 컨퍼런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거 예, 진행됐고요. 예, 목요일이니까 끝났습니다. 요거 관련된 컨퍼런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좀 볼 거고 작년에 핫했던 테마죠. NFT 메타버스. 예,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정부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정책 방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 가시화. 되게 작년에는 되게 추상적이었죠. 그렇지. 올해는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이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상 좀 오버밸류 되어 있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얘랑 또 이제 우리 또 같이 봐야 될 게 엔솔 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해서 신규 상장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의 이 수급이 완전히 쏠려 있다라는 점. 그것도 뒤쪽에서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초 수익 극대화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 컨택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거는 뭐 테마별로 단타 수급을 잡고 접근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복주, 방산주, 단기 수급주가 이 정도로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얘까지 봅시다. 얘까지 오토인도 당일 상장 오늘이니까 오늘 상장을 하면 아마 연상을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 오픈 세션이 돼봐야 알겠지만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연초에 하락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을 좀 만회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가지수 추이를 한번 제가 판가름 해보겠습니다. 제가 12월부터 정확히는 이제 11월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12월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3,000포인트만 오면 강한 저항대가 작용을 하니 이거 조심하셔라 여러분들. 12월부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하락세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만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이뤄지고는 있어요.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왜냐면 이 외인들이 최근에 매도 쳤던 이 선물 순매도 쳤던 계약수가 거의 3조 2천억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제가 녹화 방송이니까 요거는 수요일 날 기준입니다. 수요일 날 지금 장중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요게 4천 계약 이상, 4천억 이상 매수로 반납을 해줬다. 그래서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 물론 지금 시장은 팔았지만 너무 개파락한 물량들을 개파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일 종가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갭 하락으로 시초가를 출발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이 외인들이 수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청산을 했다. 청산을 해가지고 매수로 청산을 하는 거죠. 이 매도로 진입해서 매수로 청산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선물 시장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만 해서 매도만 할 수 있잖아요. 주식 선물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위험 거래, 시장이 하락할 때 매도로 진입해서 시장이 더 하락하면 수익이 날 거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현금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 지수 안에 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코스피 200 현물 지수하고
음. 현물 지수 그리고 선물 지수 이렇게 나눠서 아침에 장중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점, 시초 시점에 주요 거래를 마무리 빨리 짓습니다. 주로 이제 돈 많은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좀 따라다닌다. 저는 오늘 하락장에서도 매수만 봤습니다. 왜? 외인들이 매도 쳤던 물량 매수로 반납해 줄 거니까.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 수익 나는 것은 이제 수익 자랑하기도 지겨워요. 예, 노란톡방 오시면은 매일매일 인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좀 보람 차는 그런 한 해를 21년 동안 내내도 보냈고 22년도 출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좀 여러분들은 시장의 하락장이라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예. 우리도 뭐 물론 노란톡방 안에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 차익 거래를 진행한다. 무위험 거래를 진행한다. 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다가 이렇게 됐죠? 목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자, 다음. 주식 시장은 결국엔 정보 불일치와 일치의 싸움이다. 누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봐야 아는 것이죠. 자, 화요일 저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한다는 소식에 이 미국 시장 장중 프리마켓에서 30%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 정보와 그런 관련주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블리자드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서 언제 드렸죠 제가? 장 전에 7시 반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7시 반, 7시 40분 네? 이런 거 그리고 아침에 시초에 거래량이 활발할 때 이건 솔직히 전일 화요일 날 야간에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야간에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수익을 냈고 전일 아침에 또 매매를 진행해서 국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서 이거 거래하는데 한 2분 안 걸렸습니다. 2분. 네. 2분 동안 97만 원의 수익을 가져갔다. 네. 제자랑도 하고 아침에 정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드리고 있다. 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기 전략은 뭐냐? 결국에는 이 연준의 이 돈풀기 정책을 회수하는 전략. 이 시장의 하락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뭐냐? 우상향하는 실적주들. 펀더멘털이 좋은 실적주들을 컨택하셔야 된다. 요게 결국에는 1분기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정책주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메타버스 있죠. 메타버스죠. 네, 죄송합니다. 메타버스 NFT 시장 요거 두 개 더 보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우리 대선 껴 있고 남북 민감도에 따라서 어떤 걸 또 같이 봐야 되죠? 대북주 이거 같이 봐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더멘털 실적주 이렇게 보셔야 된다. 시장을. 자, 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매일매일 취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어갈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부사항을 넘어갈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바로 다음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이제 북미 긴장감이 굉장히 팽창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종전선언했다. 뭘까요?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소신. 지키고 있으나 침묵이 더 강하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북미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해요, 지금. 미사일을 연일 올해만 4발 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 기자 인용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최근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총 4기를 발사를 했고요. 2021년도에 보면은 주로 이제 순항 미사일을 연초에 발사를 하다가 탄도 미사일 발사와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죠. 하반기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SLBM.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브 런처드 범브 미사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SLBM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 아시죠? 그거 테스트한 겁니다. 이미 북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평택이나 뭐 저기 용산에는 이제 빠졌죠. 용산에 빠지고 평택 쪽에 미군의 스커드 미사일이 있긴 있어요. 북한이 핵이든 그냥 미사일을 발사했든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체계가 있는데 그거에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이 발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은 할 수가 있겠죠. 자, 올해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발사 현안에 대해서 유엔이 20일 날 오늘이죠.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번 시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인들 거래 대금 별로 좋지 않게 빠져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 하락할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들 뭐 물론 있죠. 자, 봅시다. 자, 빅텍 있어요. 빅텍 방산주죠. 대표적인 방산주예요. 그리고 풍산 있습니다. 빅텍, 풍산. 네? 풍산 뭐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탄피. 네. 구리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방산주로 분류를 강하게 하셔야 된다. 또 이제 뭐가 있나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20일 날 오늘이죠. 오늘 아마 저녁에 할 거예요. 시세 포착. 저녁에 한번 한다고 일단 18일 날 현지 보도로 AFP 통신에서 공식 보도가 됐고요. 어떻게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빨라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지금 소통적인 면은 그렇게 없다. 물론 평화적인 것을 추구를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분위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분위기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있고 일단 언론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통제는 잘 하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또 따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오늘 시초에 한번 노려볼 만한 단기 수급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NFT
NFT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제 수요일날 기준입니다. 수요일날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시세가 한 번씩 나와줬어요.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단 말이죠. 주가 조정이 꽤나 많이 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또 요거에 대한 명분을 또 가져왔죠. 제가 북미 긴장감에 대해서는 단기 수급으로 오늘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시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NFT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됐었습니다. 이제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그랜드 몰룸 파르나스 5층에서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정부에서도 꽤나 많은 개입을 좀 하고 싶어 한다. 한국 NFT 콘텐츠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자산화. 여기 보이시면은 K 콘텐츠와 글로벌 디지털의 자산화를 가속화하겠다. 그거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웹3라고 하는데 요즘에 웹 3.0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이 NFT 3.0에 대해서도 논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 정책에 대한 기조를 해외와 한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봤는데 상당히 폐쇄적이다. 일단 규제가 너무 많다. 이게 너무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 조정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CO 허용이 증권에 해당하면 IPO 절차를 따른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 ICO는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게 ICO라는 게 결국에 우리 증권거래소에 한국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하려면 IPO라고 하는데 이 코인 상장은 ICO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인 ICO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점. 그리고 예컨대 대표적으로 다날의 페이코인이 이 원화 거래소에서 상폐가 됐었죠. 네. 그래서 제가 손절 봤었는데 그 다음에 다날 페이코인 이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좀 2배 뛰었죠. 10백원 아니고 200억 갔었는데 예, 제가 손절 치니까 가더라고요. 예, 뭐 저도 타점인지라 7,000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14,000원 이상 갔었다. 요거를 저도 좀 아쉽게는 보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ICO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 이슈가 지금 제가 녹화 방송이니까 요거를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이 결과값이 나오는 데 있어서 NFT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으로는 해외 이제 미국의 CME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ETF도 출시를 했고 비트코인 이 퓨처 비트코인 선물 지수가 이미 상장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는 뭐 그런 거 없죠. 희마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 김치 프리미엄은 확실히 달라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화 기준으로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이 자주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태인데 요즘에도 좀 $1 가치가 많이 하락함에 있어서 상승함에 있어서 원화 가치 대비 김프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나타내고 있다. 2021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세를 보여줬었어요. 자, 이제 서두가 너무 길었고 NFT 관련주 뭐가 있냐? 요거는 자세하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관련주들과 유망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컨퍼런스 내용이 정리를 해서 노란 톡방 안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뭐가 있냐 한번 보시면은 NFT 작년에 기승 부렸던 종목들 엄청 많아요. 비덴트 있었죠, 그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통해서 어, 이제 사실적인 면으로는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어, 원래 초창기엔 드레이크 코인 코인이 아니라 이제 토큰, 드레이크 토큰으로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위믹스로 더 2차 상승을 일으켰었고 지금은 약간의 소멸 파동을 진행 중이다. 주가는 상승 대비 약 50% 조정 라인에 와 있고 이제 NFT나 메타버스나 어느 정도 조정 장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추세를 잘 봐야죠. 추세는 아직 조정 추세입니다. 조정 추세니까 요거를 좀 유념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이런 여기 12만 원대에 추천했었고 결국에 18만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이 온 상태인데 이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다. 이슈가 붙으면 그때 또 한번 상승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NFT와 관련돼서는 또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세한 거는 노란 톡방 안에만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블루베리 NFT 뭐 이런 종목들, 네. 경남 바이오파마가 블루베리 NFT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영업 외 이익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NFT 자산을 생산을 하면서 판매를 한 추이를 가져가는 기업.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라고 하긴 그렇고 제약품 기업이죠. 바이오 제약품 제약품 판매 기업인데 이런 상승세계를 보여줬었다. 나머지 종목은 좀 생략을 할게요. 단알 보면 뼈 아픕니다. 저도 7,120원에 추천했었는데 18,000원까지 갔다 왔죠. 예. 저도 놓쳤던 종목. 하지만 올해 다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NFT 종목들도 일부 편입을 시켜서 분산 투자를 할 계획이니까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봐야 될 것은 뭐냐? NFT 말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 자,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 진흥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 김영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인물이냐? 이 구미 경상북도에 있는 의원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 발의를 하면서 시세 포착. 이제 가상 메타와 현실적으로 이제 가시화된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흥 법안 발의 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걸 제안한 이유는 뭐냐? 결국엔 최첨단 기술이 융합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 돈이 될 거니까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꾸는 등 이런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제가 아니라 요 다음 거 보면은 네. 엊그제죠. 엊그제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블리자드를 인수한다. 메타버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게임 블리자드 하면 우리 옛날에 게임도 굉장히 많죠.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었고, 예.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모바일 게임도 굉장히 많이 출시했고 그런 IP 고유 IP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유력한 블리자드였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82조 원 가량에 인수하겠다. IT 사상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일단 거래는 성사되진 않았고 일단 먼저 선제시를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너네 회사 내가 인수할게. 대신에 모든 경영권은 나한테 넘겨라. 우리 메타버스 시장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자. 왜냐? 예. 페이스북이 이미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쟁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메타버스 진흥 법안이 나왔고 실제로 가시화될 기업들과 실적이 나올 법한 그런 상품들을 접근을 해야겠죠. 네. 실제로 예컨대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솔직히 대표적이었어요. 자, 자이언트 스텝 아시죠?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영상 VFX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누가 가지고 있냐? 예, 모회사가 결국 네이버예요. 네이버. 사람들이 잘 몰랐었어요. 제가 이런 하락 채널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2만 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결국 이거 8만 원까지 갔다 왔다. 뭐 저도 이 자리까지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수익을 봤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 메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올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반등장에 걸쳐서 수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2월 돼봐야 하는 거예요. 2월 기관들이 이 메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결국에는 기업들의 IR, 기업 설명회를 듣고 나서 판단을 하겠죠. 기관이. 국내 기관이 어라? 좋은 상품들이 있네. 바로 투자, 공격적인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작년에 위메이드가 있었고 뭐 많았죠. 메타버스와 NFT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대체적으로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었다.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 기업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언제 1분기 사이클은 솔직히 좀 그렇고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시기에 반등장이 한번 강하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드려야 됩니다. 선침해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제가 충분히 드리고 있다라고 좀 자부할 수 있고 잠시 쉬었다가 남은 목차들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3부 찾아왔습니다. 자, 3부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신규 상장주,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오토엔. 네, 오토엔이라는 기업이고, 보시면은 여러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자동차 애프터 마켓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활성화는 돼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뭐 오토 디테일링 케어를 받거나 아니면 광택을 받는 일이죠. 그리고 또 PPF 시공하고 보호 필름 시공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썬팅 그리고 블랙박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내가 뭐 통풍 시트가 없거나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드 센서 혹은 어라운드 센서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옵션을 달아서 본 차량에 옵션이 없으면 이런 애프터 마켓에 가서 운전자 케어 시스템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프터 마켓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 선도하는 기업들을 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오토엔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래 저도 정말 세차에 그리고 디테일링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주로 주력 사업은 바로 이 자동차 케어와 이제 튜닝 시스템을 함께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공모 금액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이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핫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이 코스닥 종목 치고는 꽤나 많이 선방한 기업이다. 일단 확정 공모가는 5,300원이고, 아마 따상을 하게 된다면 10,000원 이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들을 가격적으로 눌림이 오거나 혹은 공격적인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리고 지수가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 하면은 장 초반에 시초가의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요거는 노란 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몇 퍼센트, 이 현물은 3% 이상, 3에서 5% 이상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이냐 혹은 안정적이냐 이 디펜딩 어펜딩 하는데 그런 전략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상장한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오토에 상장한다. 그리고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면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차량 관리 굉장히 많이 디테일링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계절별로 여름이나 장마철이나 이제 겨울 혹한기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된다면 이 유막 제거나 발수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라코라는 일본의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말고도 솔직히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 오토 디테일링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다. 근데 이 글라코 소프트 99의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주로 이제 광고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손쉽게 이제 자가 디테일링을 할 수 있는 셀프 세차를 하면서 유막 제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발수 코팅도 할 수 있는 이런 주력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튜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재 이런 코일 매트라든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다 하고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인테리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키홀더라든지 핸들 커버 뭐 많습니다. 제네시스나 기아, 현대 기아의 완성차 협업으로 애프터 마켓에서 시장 장악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 N 퍼포먼스는 이 현대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드레스업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퍼포먼스엔 이제 흑백이나 이 스트럿바 흡기 시스템 그리고 휠 브레이크 시스템 이제 브em보의 경쟁사이긴 한데 N 퍼포먼스 그리고 이런 이제 하체 섹시를 강화할 수 있는 강화부시 컨트롤 암 이제 토시안바라고도 하는데 이런 컨트롤 암을 튜닝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제 쇼바라고도 하죠. 쇼바를 판매도 하고 있고 내외장재 자동차 내외장재 모든 그 애프터 마켓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유력 기업이다. 특히나 이 오토 디테일링, 디테일링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기업이다. 예. 실제로 제가 이 기업은 방문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왜냐, 저도 차량 관리에 관심이 많았었고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에 유통이 많이 되고 또 싸게 판매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이거는 자동 세차 말고 셀프 세차는
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셀프 세차장 엄청 많아졌죠. 왜냐? 어, 자동차 디테일링 맡기면 뭐 10만 원 돈, 뭐 20만 원 돈 넘어가는 차량도 있고요. 그게 또 지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느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강남에서는 기본 차량 기본 베이직 디테일링 하는데 뭐 15만 원 돈 이상 합니다. 네. 그거에 셀프 세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품 판매도 하고 있고 심지어 디테일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이 디테일링 샵의 점포율을 높여가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경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값싸게 많이 대중화를 시키면서 저가의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실적 추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다트를 보고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 분야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많이 요거 나오고 있죠. 요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공급망 우려가 있으면서 자동차 신차가 많이 풀리지 못하는 점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K카 같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죠. 중고차 혹은 장기 렌탈하는 기업들 K카하고 대표적으로 롯데렌탈이 있는데 롯데렌탈보다는 K카가 이 기관 수요나 외인들의 수급이 탁월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계속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그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이 활발했었고 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애프터마켓에 시장 점령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구나. 아마 따상을 갈 텐데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을 것이다. 요거는 가격적인 측면, 테크니컬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가격 전략을 취하고 싶다. 요거는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내일 상장되니까 아직 HTS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종목들 봐야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강조를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상장되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요즘에 기관들의 자금이 다 여기다 박혀 있다 보니까 기관의 순매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은 사려고 할 테고 기관들은 요거 따상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일정 부분 묶여 있는 물량들 말고는 사실상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10% 내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한번 매집을 해야 될 단계인지 아닌지는 상장 이후에 추이를 좀 봐가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분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다? 다섯 번째 마지막 목차인데요. 넘어가면 이제 어닝 시즌,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네. 반도체 업황도 사실상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래가지고 좋은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으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된 모습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다녀왔던 기업입니다. 아마 실제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이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시장이 하락해줘야 됩니다. 예. 시장 하락은 아마 안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왜냐하면 수요일 날 반등장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력히 봐야 됐고 다음 주에 있을 이런 기업들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컨택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기업들이 바로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해외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주에 담가 놓으셔도 된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이 실적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자동차 이런 전장 산업 관련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그리고 저는 이런 삼성물산 같은 대형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짙은 기업들의 컨택을 하자. 우리나라 매출로 성공했던 국가고요. 추가적으로 공급망 해소만 된다면 이런 기업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속 상승할 여력이 다분하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네. 이 정도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시장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시장 상황은 아닙니다. 예.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동일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 긴축 발작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가격이 좀 상승을 해줘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인덱스 상품들이 상승을 해주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수는 1분기 때 지속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또 개별로 봐야 될 실적 기업들 따로 보셔야 된다. 실적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은 이미 이렇게 상승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렌텍이나 자화전자 제가 한 달 전에 추천을 드렸던 기업인데 어느 정도 시장 상승을 계속 12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었다라는 점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M&A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게 이제 IR 연초에 기업 합병 혹은 기업 분할 되는 기업들은 연초에 IR 발표 이후에 추이 방향성이 나타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노란 톡방 안에 오시면 제가 브리핑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만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새 또 3부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코스피 종합지수가 작년에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그런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다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요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하셔야죠. 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미 노란 톡방에 오셨던 분들은 3,000포인트에서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해줬을 때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지금 그거 제 말 듣고 비중 축소하셨던 분들은 지금 푸근하게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금도 종목입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서 비중 축소를 하고 현금을 또 만들어야 될 때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이 위험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 스마트 전략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 제가 수급이나 혹은 매크로적인 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와 혹은 이번 주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어떻게 결과값이 나왔는지 다음 주에 또 찾아뵈면서 인사드리도록 하자고요.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또 좋은 정보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